한성조약 1884년에 갑신정변 뒤처리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일본과 맺은 조약. 개항 이후 조선 내에서는 정치적 격변이 자주 일어났다.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발할 때면 청나라와 일본이 관련되고 두 나라의 대립이 이루어졌다. 이모군란 때에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대원군을 납치해가는 등 조선 내에서 세력을 키웠다. 일본은 반대로 공관이 불타고 인명피해까지 나는 등 피해를 당했다. 갑신정변은 국내 정치적 사건이었으나 당시에는 일본이 혁명 세력과 연결하여 지원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궁중에 있던 일본군이 청군에 쫓겨나는가 하면 일본 공사관은 민중의 습격을 받아 불타고 일본 거류민이 피살되는 등 일본 측이 피해를 당하는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위의 두 사건에서 청일 양국이 연루되면서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조선에서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자 일본은 강경한 자세로 이에 대응하여 잃어버린 세력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나라는 월남에서 프랑스와 충돌하고 있던 터라 일본과는 평화롭게 사건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일본은 군사를 이용하여 조선과 조약 체결을 강행하였다. 일본은 갑신정변을 피해 일본으로 귀국한 다케조의 죽첨진일랑 공사를 조선으로 보내 예비교섭을 주선하였다. 그는 사변심할서를 제출하여 정변 당시 일본 측이 행한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일본 공사가 난도들을 비호하였고 그들을 일본으로 피신시킨 장본인이므로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여 그의 협상 의지를 꺾어버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굴하지 않고 무력으로 나왔다. 전권 대신의 명을 받은 외무경 이노우에, 정성형은 서기관 곤도 근등진서,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스와 함께 육군 중장 다카시마 고도, 지조, 해군 소장 가바야마가 지휘하는 2개 대대병력과 7척의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한성에 들어왔다. 이에 조선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좌의정 김홍집을 전권 대신으로 임명하여 협상에 들어갔다. 일본 측은 여러 가지 요구를 강하게 하였으나 공사관 건축비를 반으로 삭감하고 공사관 호위병 1000명을 주둔시키겠다는 요구를 제외시키도록 하는 데 합의하고 대체로 일본 측 요구대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요구인 김옥균의 반환을 인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다케조의 공사 등을 일본으로 송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일본 측도 갑신정변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나 무력 시위를 통해 협상을 강행한 것이다. 협상 결과는 협상 개시 3일 만에 한성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보내 사의를 표명한다. 제2일본국 조해인민의 유족 및 부상자를 훌급하고 상민의 화물이 훼손 약탈된 것을 보전하여 조선국에서 10만 원을 지불한다. 제3 이소바야시 기임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사문 납포하여 엄벌에 처한다. 제4 일본 공관을 신기지로 이축함을 요하는 바 조선국은 마땅히 기지 방옥을 교부하여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그 수축 증권을 위해서 조선국이 다시 2만 원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충용하도록 한다. 제5 일본 호위병의 영사는 공관 부지를 택하여 정하고 이모송약 제5관에 따라 시행한다. 별단 1. 약관 제2사조의 금액은 일본 화폐로 계산할 것이며 3개월을 기하여 인천에서 완불한다. 2. 제3조의 흉도를 처단함은 입약 이후 20일을 기한으로 한다. 한성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단숨에 2가지를 해결하였다. 첫째는 조선의 정변 과정에서 일본 측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았다. 가해자도 처벌토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둘째는 조선에서 실추된 일본의 세력을 회복하였다. 그동안 청나라에 밀려 조선 정부의 위세를 발휘하지 못하다가 청이 국제관계에서 곤경에 빠진 시기를 이용하여 조선 정부에 강압할 수 있는 위세를 회복한 것이다.